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보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EN플러스 박스 하단 역배열 돌파 초입한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월봉입니다. 결국 박스 상단 5,000원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면서 최대 45% 수익이 나왔습니다. 9월 29일 오늘은 반짝을 주의하되 이후에 흔들면서 더 갈 수 있는 월봉 박스 하단이다. 그 이후로도 계속 박스 양호 추천드렸고 10월 20일 오늘 이 찌라시 뉴스가 떴는데 이때 직후에 뉴스가 뜨고 약하락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0%까지 빠졌는데요. 일봉의 박스가 3,500원, 4,1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3,500원 이탈이 없는 선에서는 편하게 홀딩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9월 21일 요때 제가 EN플러스는 저 고양이들이 너무 방문 좀 닫고 왔고요. 자, EN플러스 이 호재 뉴스 뜨고 분봉입니다. 마이너스 10%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때도 뭐 딱히 쫄 필요가 없었던 게 3,500원이 박스 하단이었기 때문에 3,500원까지는 뭐 편하게 홀딩이 가능했고 이후에 여기서 개미 털고 미친듯이 올리며 장중 상한가 갔고요. 박스 상단 5,000원 도달을 한 거죠. 이렇게 분할 매도하면서 320만원 회원님 수익 인증이 있었고 여기도 550, 340 최근 추천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다음 양지사. 양지사는 29,000원 낙폭과대 음봉 눌림 추천 드렸고 이틀 만에 상한가, 그리고 여기서 한번 튀었다가 음봉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쌍봉 이탈 주의하라고 했죠. 쌍봉 이탈은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건데 여기를 지켰어요. 이 추세선 여기를 지켰기 때문에 초록 원에서 아직은 큰 추세가 유지 중이다 했고 반등이 나오며 또 역대 신고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 추세선 여전히 중요하고 오늘의 시가 여기 수평 지지 지키면 계속 강한 흐름이 유지가 되는 거죠. 파동이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또 이후에 빠질 때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격하면 또 시원하게 빠지는 거 당할 수 있겠죠.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니까 초보분들은 관심을 끄는 게 좋고요. 하천기계가
쌍봉 이탈 정석으로 제가 요때 고점 음봉 윗꼬리 떴을 때 이렇게 크게 빠질 수 있다고 했고 정석으로 이렇게 빠졌습니다. 허천기계 역시 여기를 지켰다면 양지사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왔겠지만 이탈을 하면서 결국은 빠지고 또 여기까지 이탈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정석 하락이 나왔고요. 양지사도 이렇게 빠질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지켜야 할 자리를 양지사는 지켰고 허천기계는 지키지 못했다. 이 차이점 숙지하시고요. 양지사는 여기를 지켰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이 전고점 돌파하고 더 갔죠. 다음 에이프로젠 완전 관해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눌림 단타 960원쯤에 드렸고 체결이 안되고 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1차 추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차 고고가 이제 1차 추격 매수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워낙 빠르게 움직이니까 줄임말로 씁니다. 고고 추격 매수해라 이 뜻이고, 그때 추격 매수했으면 단기에 20%까지 크게 최대 수익권이 나왔고요. 완전간에는 엄청나게 큰 호재죠. 10월 14일 앱클론도 제가 추격을 줬던 이유가 낙폭과대에서 5일선 첫번째 회복, 그리고 완전간에 암기 완전간에는 큰 호재다. 이때 앱클론이 완전간에 뉴스가 뜨면서 바로 이렇게 쭉 상한가가 나왔고요. 근데 오늘 아쉽게도 에이프로젠은 상한가는 가지 못했죠. 이것도 제가 늘 알려드리는 거, 완전간에는 큰 호재다. 하지만 당연히 완전간에라고 해서 무조건 다 급등하는 건 아니다. 어떤 호재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이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데, 상한가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완전간에든 인수 매각, 뭐 합병, 기술 이전, 경영권 매각, 어떤 거든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뉴스를 하더라도 비중을 너무 크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항상 비중 조절하시고 큰 호재를 하더라도 주가가 오르지 않을 수 있다. 이것도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시장가 추격 때리면 안 돼요. 완전간에는 이제 암을 완전히 치료했다고 보는 거죠. 다음 한신기계는 오늘 시초에 9시에 첫 번째로 줬던 단타 종목이고, 9시 땡 하자마자 고고 추격 사인 드렸죠. 추격 사인 드리고 눌림 매수는 6,800원 밑, 주황색깔 6,800원 밑 체결되고 여기 기준으로 최대 14% 수익이 나왔습니다. 다음 G2파워, 이것도 신재생 원전도 되죠. 얘는 이렇게 역배열 끊는 구간에서 한번, 두번, 세번, 또 네번, 이번에 5번째. 오늘은 정식 추천은 아니고 타점만 언급드렸고요. 아무튼 역배열 끊는 자리에서 주요 타점들 복습하시고, 이때 정식으로 주지 않은 거는 얘를 언급하고 곧바로 에이프로젠 완전간에 뉴스가 떠가지고 에이프로젠 매매하느라 얘를 정식으로 주지 못했어요. 정식으로는 에이프로젠을 줬고, 에이프로젠이 더 크게 올라갔죠. 얘는 줬을 때 기준으로 12% 정도 올라갔고, 이제 상한가 다음날 또 추가 상승이 나와준다면 역전을 하겠지만 일단은 에이프로젠이 더 큰 수익을 줬다.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들 제가 여기서 계속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박스죠. 박스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추천을 드렸고,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때는 이제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 빠지고 반등 나올 때, 여기 반등 나는 구간 있죠. 여기서 요 상승이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전고 돌파할 기대를 낮춰라. 가짜 반등의 무게를 두라고 했고, 결국 좀 올라가다가 내려갔죠. 이렇게 내려가는 정석 흐름이 나왔고요. 이 낙폭과대 자리에서 또 한 번 더 올라왔고, 이 자리에서 오늘 시초 추천
그러니까 호재가 계속 지속이 되더라도 여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왼쪽에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거하게 올랐다 그러면 이 추세가 꺾인 자리에서는 이제 반등보다는 가짜 반등에 무게를 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 이거죠. 이 설명은 오늘 1대2 무상증자 결정 호재가 있었던 ICH에도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노란 색깔 구간에서 선반영 상승이 너무 컸죠. 너무 컸고 오늘 호재가 떴습니다. 여기 호재가 떴죠. 그리고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어요. 9월 말부터 이 80%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호재가 뜨더라도 이거를 선반영으로 보고 하락에 무게를 둬라. 재료 소멸 조심해라. 그리고 9월 14일에 사이토젠도 1대2 무증 결정이 나왔지만 겨우 고가 17% 주고 하락을 했다. 과거 사례도 알려드렸고요. 일단 단일가에서 강하지 못한 흐름을 보여준다면 단일가 풀리고 하락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올라갈 거였으면 단일가에서부터 20% 이상 찍혀 있었겠죠. 이제 무증이 결정이 되면 30분간 장중에 거래가 정지가 되고요. 풀리면 10분 동안 단일가가 되고 단일가가 풀리고 그 다음 정상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가 때 주가가 높게 형성되느냐 이거를 또 보고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얘가 이제 상방으로 가느냐 하방으로 가느냐, 그리고 항상 왼쪽을 봐라. 얘가 선반영이 있었나 없었나 이걸 봐야 한다. 만약에 얘가 여태 요 노란 색깔 상승이 없이 주가가 이렇게 행보만 했다면, 그리고 오늘 1대2 무상증자 결정이 떴다면 선반영이 없었기 때문에 상승을 했을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반영이 없었으면 호재가 떴을 때 올라갈 확률이 크고, 선반영이 이미 있었다면 호재가 떴을 때 오히려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10월 19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볼게요. 퍼스텍 시간의 상한가였고, 드론 배달 주소 보급한다. 민간 드론 배송 시대가 개막이 되었다. 이에 플라잉카, UAM 드론 관련주들이 반응이 있었죠. 고가 15%, 종가 1% 정석 반짝 나왔고요. 장기 입형 3,500원, 3,600원 안착을 실패를 했네요. 네온테크 같은 섹터고 추천주였죠. 여기서 추천드렸고 크게 상승 나왔고요. 이후로는 또 여기서 한번 추천드렸다가 여기서 약수익 나왔다가 하락이 나왔고, 얘도 장기 입형 저항을 막고 있는 자리, 주황색깔 선, 초록색깔 선 부분에서 저항이 나오고 있죠. 4,000원 위로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고가 25%, 종가 8% 반짝하면서 안착은 실패를 했고요. 지금은 이렇게 역배열이 또 새로 잡혔네요. 이렇게 크게 작게 이렇게. 다음 네이블. 네이블은 과거의 중장기 추천주였는데 요 구간에서 반복 추천하고 크게 올라갔다가 현재는 위에서 박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시간의 상한가였고, 카카오 먹통이 있었죠. 그래서 차세대 문자 RCS 필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장중 상한가 찍고 종가 마이너스 6% 정석 반짝이 나왔고요. 어제도 R&2 테크놀로지가 최대 주주 변경 호재로 장중 상한가 찍고 이렇게 크게 빠졌는데, 역시 시간의 상승 종목들은 시초에 대응을 빠릿하게 잘 해줘야 된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초에 정리를 못하면 오히려 손실 전환이 되어버렸죠. 이것도 종가 베팅 줄까 보고 있다가 종가가 이 박스 위로 올라섰으면 종가 베팅 주려고 했는데
살짝 밑에서 마감해가지고 종가 비팅 안 좋는데 장중 상한가 찍어서 조금 아쉽고요. 다음 베셀. 베셀도 기존의 추천주였죠.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이 역배열 끊는 거 확인하고 올라오고 내일 올 때 약간 반등 나올 때 추천드렸고 이후에 크게 상승이 나왔죠. 지금은 역배열이 잡혀 있고요. 이것도 앞에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원자력 설명한 거랑 똑같습니다. 원자력도 올해 초에 이렇게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후에 가짜 반등에 무게 두면서 조심하라고 했고, 베셀도 역시 이때 너무 크게 올랐기 때문에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예요. 전일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16%, 종가는 보합. 이거는 6,000원 안착이 중요하네요. 6,000원과 여기 들고 올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배열이 잡혀있는 애들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뚫고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를 보면 되죠. 과거 이렇게 역배열이 잡혀있을 때 뚫고 올리는 자리에서부터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미래 이렇게 뚫고 올리는 자리에서부터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같은 타점이, 미래의 같은 타점이 되는 거죠. 다음 스킨앤스킨. 이것도 시간의 상승이었고 시간의 상한가였고 합병 결정, 합병으로 시간의 상한가에서 상한가 마감이 나왔네요. 이건 낮은 확률로 상한가. 일단 동전주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올라간 이유가 있고, 두 번째 합병은 큰 호재다. 이 두 개가 맞물려서 상승이 나온 것 같고, 동전주니까 가든 말든 신경 끄시고, 한번 상폐될 뻔했죠. 상폐 위기에서 벗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부활했다고 하지만 한번 마탱이가 왔던 애들은 계속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큰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게 좋아요. 얘가 부활했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했지만 식물인간이 조금 움직이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재개 종목들은 항상 이렇게 계속 주가가 낮아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올라오는 것도 가짜 반등에 무게를 두고 이후에 빠지는 걸 조심을 해야 되겠죠. 동전주 길게 가져가지 말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빠르게 정리하고 교체하는 게 좋아요. 다음 파이버 프로. 이것도 플라잉카. 얘도 이렇게 역배열 잡혀있고 지금 역배열 상단에서 맞고 떨어졌죠. 고가 20%, 종가 보합. 정석 반짝 나왔고 여기 끊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나머지는 패스할게요.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은 다음날 일반적으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한다 패턴 봤고요. 20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이거는 허유파파님께서 만든 마인드맵 허락하에 쓰는 거고요. 신규 상장주 핀텔은 크게 하락 마감을 했고요. 원자력 발전 의향서 체결 예정이다. 한신기계 시초에 추천드리고 크게 수익 냈고, G2파워도 타점 언급드리고 12% 상승 상한가 나왔고요. 일단 원자력 발전 관련주는 올해 초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낙폭 가대 반등 자리에서 올라오고 있지만 추세 전환은 좀 어렵다 보여집니다. 계속 가짜 반등 조심하시고, 다음 2차전지 EN 플러스 9월 말부터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고 최대 45% 상승이 나왔죠. 각형 배터리를 개발 완료했다. 11월 말부터 본격 생산한다. 글로벌 SM 2차전지 핵심 소재 개발. 어제 뉴스로 또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고, 원익 PN이 폐배터리 활용 전기차 충전기 미국, 유럽에 진출을 했다.
나노 2차전지 핵심 티타늄 국내 자원 개발 본격화 추진 소식. TCC 스틸, 나인테크도 상승이 있었고, 나인테크는 24일에 자회사가 상장을 하니까 자회사 상장 재료 소멸을 조심을 해야 되겠죠. 다음 이재명 관련주, 동신건설, 형지 INC, GL팜텍, 이스타코. 일단 동신건설은 도시재생보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여기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오세훈의 말에 영향을 받으면서 최근 상승이 좀 있었고, 오늘은 또 음마아파트가 원래는 50층을 목표로 계속 미뤄지고 있었죠. 근데 35층으로 결국 하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걸로 또 건설주들이 좀 반응이 있었고요. 다음 형지 INC가 상한가를 가면서, 형지 INC는 또 거래재개 종목이었죠. 감자 후에. 그러면서 이재명 관련주들이 연달아 좀 몇 종목들이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한미글로벌은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고, 다음 플라잉카 드론, 어제 시의 상승이었고 민간 드론 배송 시대가 개막이 된다. 이에 퍼스텍, 베셀, 네온테크, 바이버프로 다 반짝 나왔죠. 다음 에이프로젠 그룹주, 완전 가네, 암을 없애버렸다. 이 큰 호재로 에이프로젠 그룹주들이 크게 올랐고, 에이프로젠이 대장으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아쉽게도 상한가는 가지 못했고요. 이전에 완전간의 뉴스가 있었던 앱클로는 상한가 나오고 한 4일 정도 계속 상승이 나왔는데, 에이프로젠은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왔죠. 다음 제약 의료기기 개별 이슈, 위더스 제약, 인벤티지랩 11월에 코스닥 입성을 한다. 이에 관계사로 부각이 되었고, 세계 최초 탈모 장기 지속 치료제 뉴스가 연달아 뜨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WSI는 17일에 인수합병을 통한 신사업 진출 추진 소식에 상한가, 그리고 쉬었다가 또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다음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이거는 기술 이전 호재로 이틀 연속 강세가 나왔고, EBGC는 6일부터 캔서 문샷, 암 조기 진단 기술, 이걸로 파동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한동훈, 부방 노을 오파스넷 태양금속. 한동훈이 총선에 차출설이 붙으면서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일단 이 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주가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음 닭고기, 중국에서 돼지고기가 40% 폭등. 이에 윙이푸드가 대장으로 가장 크게 반응을 보여줬고요. 다음 건설기계, 데모, 현대 에버다임, 해인. 오늘 시간외로도 상승이 나왔죠. 미국과 우크라가 합동 TF를 구성했다. 재건 실무 논의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다음 개별 테마, 경동인베스트, 경동도시가스, 티타늄 철강 415조 예상, 독자적으로 투자를 한다. 우선 협상권 보유에 강세가 나왔고, 스킨앤스킨 합병 결정 전일 시의 상승으로 상한가. 동전주 조심하셔야 되고요. 모비데이즈, 구글 프리미어 파트너 어워즈, 글로벌 성장 부분에서 수상을 하면서 상승. 양지사는 이제 슈퍼개미가 매수를 하고 장난을 하고 있죠. 이제 말만 뭐 슈퍼개미지 그냥 세력질을 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플랜티넷, 이거는 카카오 먹통 되고 나서 수혜를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LDT, 세계 최초 성능의 투명 스마트 복합 필름을 개발했다. 이틀 연속 크게 윗꼬리가 나왔고요.
10월 20일 시간의 특징주, 오늘은 재건 관련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서암기계공업 10%, 월봉은 크게 파동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가장 많이 맞닿는 가격이 8,000원, 9,000원 상단이고 밑으로는 5,000원 부근까지, 밑으로는 3,000원.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좀 박스로 볼 수가 있겠죠. 파동이 매우 크다. 지금은 하단에 위치해 있는 자리고, 그러니까 이때 선반영 상승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뒤에 하방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역배열이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배열이 잡혀 있는 거고, 지금은 살짝 위로 올라오고 있는 자리, 바닥에서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주요 저항대는 여기 6,000원, 6,000원, 300원, 6,000, 6,300원 정도. 여기 장기 입형 모여있죠. 장기 입형 자리가 강력한 저항대고 시간으로 6,06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힘싸움이 나올 거예요. 장기 입형을 뚫고 안착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해지는 자리. 종가상 6,300원 위로 딱 안착을 해줘야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고, 7,500원도 전고점 구간에 강력한 저항대가 됩니다. 그 전에 앞에 작은 종구 7,000원도 저항대가 되고요. 481선에서 지지 성공, 또 다음에 지지하다가 이탈을 했고, 지지였던 자리는 저항이 되니까 6,000원 초반대 여기가 가장 강력한 저항대가 되는 거죠. 여기 안착을 실패하면 계속 역배열에 갇혀서 가짜 반등만 보여줄 거예요. 다음 현대에버다임, 이것도 재건 관련주죠. 얘도 시간의 상한가. 여기서 미친 상승을 보여줬고 이후에는 크게 쌍봉 형태로 이탈을 하면서 빠졌습니다. 여기서 역배열 끊고 바로 장대 양봉 거래량 터지면서 쭉 올라갔고, 이제 크게 쌍봉 형태로 한번 죽었다가 회복하려는 찰나에 구름 상단 저항 맞고 떨어졌고 계속 역배열로 지금 잡혀있죠. 지금은 이렇게 역배열로 잡혀있고, 이때와 동일하게 이렇게 끊어주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끊어줘야 돼요. 여기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하고, 일단 오늘 121선 살짝 회복을 했고 시간의 상한가로 8,3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8,300원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니까 종가상으로 여기 위로 올라설 가능성은 커 보이네요. 여기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하다. 실패하면 이런 식으로 또 내려올 수가 있겠죠. 가짜 반등 주면서 이 흐름을 좀 경계를 하셔야 되고, 121선 가격인 7,600원, 7,600원 여기도 중요한 지지 자리가 됩니다. 항상 여기 좌측에 급하게 크게 올랐던 구간이 있다면 이 오른쪽에는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걸 조심을 하자. 원자력 관련주든 재건 관련주든 계속 좋은 뉴스밖에 없었지만 쭉 이렇게 하락이 나왔죠. 다음 수산중공업, 얘는 6.8% 상승이고요. 얘도 재건 관련주. 월봉이 이렇게 역배열 잡혀있고 수평 지지가 잡혀있고, 자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 반등을 주면서 올라가주면 3,000원 중반 정도까지 올라가 줄 수 있는 자리인데, 만약에 여기를 이탈한다면 죽는 거죠. 여기 지지 잘 보시고, 최근 박스를 좀 보여주다가 이탈하면서 죽었고, 박스 하단, 기존의 박스 하단 가격이었던 2,750원 회복이 중요합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딱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이 종가상으로 여기를 안착해줘야 기존의 박스 가격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로 올라서는 게 중요하다. 실패한다면 이렇게 올라오다가 맞고 떨어지고, 또 이런 식으로 밑에서 박스를 또 보여줄 거고요. 여기 이탈하면 당연히 또 침체가 길어질 테니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를 안착한 다음에는 장기 2평, 그 다음 박스 상단 요 가격 저항 참고하시고요. 다음 KH건설 동전 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6.5% 상승. 이렇게 역배열 끊고 한번 추세를 돌리려고 시도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결국 실패하고 1,000원 이탈하고, 또 여기 수평 지지까지 이탈하면서 상태가 안 좋아졌죠. 요때 빠지더라도, 올라오다가 빠지더라도 다시 또 요 수평 지지를 지키고 올라오면서 박스를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그걸 실패하면서 상태가 안 좋아졌고, 새로 또 역배열을 끄면 이렇게 역배열이 잡히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이때 거래량 터지면서 추세를 돌리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죠. 여기를 반드시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하락이 나왔고, 이거는 21선 이것도 중요한데, 일단 단기 2평 넣어 볼게요. 21선 가격이 510원입니다. 21선이 한 달의 매물대를 뜻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건 21선 안착이 중요하죠. 510원 안착 중요하고, 시간으로 477원까지만 올라왔어요. 477이면 15일선도 이제 회복을 못하는 가격이고, 11선, 15일선, 21선 단기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시고, 428 최근에 저가 이탈하면 과감하게 전량 매도 하시고, 이제 동전주가 됐기 때문에 너무 길게 가져가는 건 좀 위험하겠죠. 동전주는 상패랑 가까운 거니까 이제 튀어주고 빠질 때 좀 가급적 비중을 줄이시고, 최근에 저가 428 이탈은 반드시 정리를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음 서현 탑메탈, 이것도 재관 관련주고 5.4% 상승. 이게 밥동 정석 패턴 나오고 있는 거고, 이렇게 역배열 잡히고 있네요. 최근에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이탈하면서 추가적으로 침체 구간이 나왔고요. 여기 지지가 중요했는데, 상한가 시가 5,800원 정도, 5,800원 정도 지지가 중요했는데 실패를 하면서 이탈. 그 이후에 살짝 회복했는데 다시 이탈하면서 죽었고요. 최근의 지지는 5,000원이죠. 5,000원 지지 실패. 그러니까 5,000원이 지금은 중요한 저항대로 바뀌었고, 여기가 61선 정도랑 비슷할 겁니다.
현재는 밑에서 이렇게 박스가 나오고 있죠. 4,500원, 5,000원, 뭐 500원 단위로 보면 되겠네요. 5,500원이면 121선이랑 일치를 하고, 6,000원이면 여기 241선, 481선이랑 일치를 하고, 500원 단위로 저항을 대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의 저가 3,950원 이탈하면 기회비용상 정리를 하셔야겠고, 지금 요런 차트들은 다 똑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최근의 저가를 이탈하면 지수에 연동돼서 하락이 나오든 개별 악재로 하락이 나오든 계속 기회비용을 잃어요. 그러니까 지수랑 다르게 위로 올라가는 종목을 노리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추천을 했던 EN 플러스처럼 지수를 이겨야 돼요. EN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서 여기서 한번 지수에 밀리긴 했지만 최근에는 박스 보여주고 여기서 또 박스 보여주고 또 박스 보여주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 흐름을 보여주거나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요 흐름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찾아야 돼요. 수평 박스 혹은 추세 박스를 보여주는 종목을 잡아야 한다. 계속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역배열로 잡혀있는 종목을 매매하거나 들고 있는 건 위험하다. 만약에 지금 요런 자리라고 치면 EN 플러스가 만약에 지금 요런 자리라고 치면 2,700원 최근에 저가를 이탈하면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지키면 홀딩이 가능하고, 이탈 나오면 분할 매도를 하든 전량 매도를 하든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지키면 홀딩이 가능하고. 다음 데모 월봉 역별 끊고 횡보 보여주다가 전고 돌파하고 급등. 밥동 나온 거고요. 밥동 보여주다가 살짝 올라오고 있는 자리, N 패턴으로 올라오고 있죠. 일봉으로 와서 요때 큰 상승이 나왔고 이탈을 하면서 구름 속으로 빠지고 장기 평에 차례차례 도달하는 정석 상승 하락 패턴을 보여줬고, 이제 장기 평에서 반등이 나오는, 지금은 전고 돌파를 해준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단기적으로 40% 정도 올랐기 때문에 또 마냥 요 전고점까지 갈 거라는 기대보다는 또 이렇게 눌러줄 확률을 좀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조정을 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최악으로는 요 추세 하단까지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자꾸 요런 자리 단기 급등이 나온 자리에서 무리하게 추격하지는 말자. 얘는 시간으로 4% 상승, 11,045원까지 올랐고, 재건 관련주들 다 최근에 크게 올랐던 애들은 어떤 이유로든 아무 이유가 없어도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유신도 마찬가지죠. 얘는 네옴시티도 되고 재건주도 되고,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크게 올랐고, 자, 요런 자리에서 자꾸 들어가면 크게 당한다. 마이너스 30% 이상 나왔고요. 얘도 월요일에 마이너스 22%까지 급락이 나왔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동일하게 큰 하락이 나온 다음에 올라오긴 했지만 유신은 올라오지 못했고, 이렇게 무리하게 단기 급등이 나온 자리에서 추격하는 건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추격하다가 성공하잖아요. 그럼 이게 오히려 독이 된다고요. 그럼 자꾸 이런 자리에 추격하게 되거든. 여기서도 추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들어가 성공했을 때는 찔끔 먹으면서 고점에서 들어갔을 때는 또 손절을 짧게 안 해요. 여기까지 가만히 들고 있어. 가만히 들고 있다 본전은 팔고 계속 여기서만 요런 자리에서만 매매하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타점을 고치셔야 돼요. 타점을 고치거나 아니면 분할 매수를 엄청 큰 폭을 잡고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5% 10% 이런데 하지 말고 마이너스 20% 이상 떨어졌을 때 그때 주매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도 단기에 막 50% 100% 이상 올라간 종목을 분할 매수 해봤자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급적 제가 늘 드리는 타점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딱 봤을 때 제가 추천하는 자리들은 요런 자리들이죠. 이렇게 역배열 끊는 자리, 역배열 끊는 거 확인하고 추천, 끊는 거 확인하고 추천, 끊는 거 확인하고 추천, 요런 자리들. 저는 절대 요런 고점에서는 추천을 안 하죠. 잘 거의 안 하죠. 가끔 할 때 있는데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제가 주는 타점을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안정적이죠. 뭐 그런 자리들을 항상 지나고 나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설명을 했잖아요. 휴마시스 영상 때 보시면 이거 유튜브 화면 캡처한 거거든요. 여기서 역배열 끊고 요 자리에서 들어가라 알려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아까 설명했던 역배열 끄는 자리, 요 세 개의 원이 다 동일한 타점이고 이게 미래의 타점이 되는 거였죠. 여기 기존의 타점을 설명하면서 여기서 잡아라, 역배열 끊는 자리에서 여기서 잡았으면 90% 올라갔고요. 여기서는 장중 눌림 추천 드렸고요. 경영권 분쟁 호재로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또 살짝 빠지고 있는 구간이죠. 현재 여기랑 유사한 구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크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고요. 이렇게 파동을 생각하면서 이런 파동이 있다면 당연히 이런 자리에 잡는 게 손절이 짧고 기대 수익은 크고 손익비가 좋죠. 근데 자꾸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에 들어가니까 손익비가 안 좋은 거예요. 떨어지면 엄청 크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잡으면 손절을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짧게. 근데 여기서 잡고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면 되는데 손절 안 하고 요 밑에까지 끌려 내려온다고.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휴마시스를 이런 데서 잡고 여기까지 가만히 들고 있는다 이거죠. 여기서 잡고 가만히 들고 있어. 또 여기서 잡고 내려오면 가만히 들고 있다. 이걸 고치자. 게임즈 시간의 상한가, 신작 게임 고평 기대감, 월봉은 추세가 꺾인 상태로 좀 역배열로 잡혀 있고요. 얘는 여기 추천하고 수익을 크게 내줬죠. 이후로는 추천은 안 했고, 시원시원하게 파동이 크긴 한데 큰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상방이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이렇게 하방으로 잡혀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또 역배열로 볼 수가 있고, 현재는 종가상 16,000원 16,000원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시간으로 15,450원까지 올랐어요. 16,000원 481선 저항, 18,000원 그 위에 장기 입형 2개, 반년선 1년선 이렇게 주요하게 2개 저항 보시면 되고, 지지는 최근에 저가 12,660원인가 12,600원. 다음 넥스턴 바이오 시간의 상한가, 인슐린 당뇨병 치매 재료가 2개, 이걸로 바닥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얘도 파동이 미쳐가지고 밥동 항상 왼쪽에 미친듯이 오르면 오른쪽에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걸 경계를 하자. 계속
우리가 과거 차트로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왔을 때 크게 올랐으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걸 조심을 해야겠구나 생각하면서 여기서 위에서 무리하게 추격을 안 하는 게 좋다 이거죠. 현재는 역배열 살짝 끊으려고 하고 있고, 일봉상으로는 121선 주황색깔 선에 자꾸 저항이 걸리죠. 반년의 매물대에서 살짝 장중 돌파는 해주고 있는데 종가상으로는 안착을 실패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시간의 상한가로 3090원까지 올라오면서 장중 돌파는 된 상태예요. 근데 또 이렇게 윗꼬리 주고 빠질지, 확실하게 3000원 위로 종가상 안착을 할지 변곡점에 있는 자리죠. 3030원 3030원 위로 딱 종가상으로 올라서 줘야 돼요. 이렇게 박스로 보면 되고, 2500원 정도 최근에 저가 2480원, 지금은 이렇게 박스가 나오고 있는 거고, 2480원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기 이탈하면 2000원 밑에까지 빠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것도 밥동이 되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올랐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요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를 지키면 상관이 없지만 이탈한다면 이걸 여기까지 빠지는 거 경계하자. 그리고 종가상 3000원 위로 올라서면 여기 1년선 3000원 후반대까지 또 올라가줄 가능성이 크게 열리고요. 여기는 이전에 윗꼬리 전고점이랑 또 일치를 하는 자리네요. 여기서도 돌파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고, 지금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실패를 한다면 빠질 수 있다.